그 북한 체제 최고 권력자 집안 안에 혈육이 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관님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뭐 혈육이라는 게 뭐 손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다음에 뭐 동생들도 많이 있으면은 뭐 그 중에 하나면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지금 위에 형이 하나 있죠. 김정철이라고. 김정철. 근데 이게 바로 밑에 동생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오면서 제1부부장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부부장은 많아요, 당에. 예. 당에 그러니까. 제1부부장이면 우리로 치면 응?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장관보다 높지. 장관보다 높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보다도 지금 서열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김영남, 김여정, 최희, 리선권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내일 이제 뭐 비행기로 올지 뭐로 올지 모르지만 내리는 순서가 그게 바로 이제 권력 서열인데 내리는 순서가 권력 그렇지. 서열이다. 네. 아. 그런데 그 제1부부장이라고 그 격을 높이고 네. 동생 그 유일한 동생을 보내고 실제로 좀 당에서 일을 하고 김정은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보낸 거 보면 네. 이건 그냥 그 고위급 대표단에 그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아,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소위 뭐랄까 메시지가 상당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 김여정의 방남 자체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냥 얼마든지 예. 김영남 위원장은 이제 상징적인 국가 예. 수반이니까 그건 다른 나라 여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예. 국가 수반들하고 이제 동급으로 좀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는 거고 네. 친동생을 이렇게 보내고 더구나 지근거리에서 거의 그야말로 수행을 하다시피 하는 동생을 보내는 거 보면 예. 금년 초에 연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북한식 화답이 아니냐. 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식 화답이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도 한번 얘기를 직접 내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예. 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단독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좀 됐습니다. 글쎄 모양새는 그 단독 회동 글쎄 그건 조금 예. 그렇게 되면 김영남 그 단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아. 얼마든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예. 있죠. 예. 얼마든지 대표단 전체가 모인 그럼.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지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오는 건 오는 거지만 지금 그 올림픽은 올림픽이지만 이른바 이제 김여정 역할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 여당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더군요. 글쎄, 그건 너무 좀 성급한 거고. 예. 너무 성급하고. 이쪽에서 그쪽에서 정상회담 돼서 뭔가 애둘러서라도 얘기를 하면 네. 그 문제는 앞으로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정도만 얘기가 돼도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상회담을 그 전에 설례를 보면 네. 최소한도 2달은 준비를 해야 대단한 두 달은 준비를 해야 좀 뭐랄까 제대로 된 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년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나서 2달 있다 했거든요. 네. 4월 10일 날 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하고 예. 6월 12일 날 올라가기로 했다가 하루 늦어서 13일 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셨지만 예.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6월 16일 날 그게 김일성 주석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미국도 받고 우리도 받고 수락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정상회담 준비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예.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 합의를 하기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네. 근데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와, 시간이 짧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뭐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는 근데 뭐 잠을 안 자고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9일날 7월 9일날 낮 12시 방송으로 7월 8일날 새벽에 김일성 주석 사망 서고 보도가 나와서 허망하게 됐지만 그때 한 달 준비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0년 정상회담은 2달 준비했고 네. 2007년 정상회담도 그때도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 과정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만약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다. 좁혀진다 할지라도 예. 나중에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좀 절차 문제, 그다음에 장소는 언제 올 것이냐, 시기는 언제로 오느냐 등등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란다면은 뭐 원래야 무슨 뭐 4월, 5월. 4월, 5월. 아니 글쎄, 4월, 5월 단정이 아니라 예. 이번에 그런 쪽으로 얘기가 시작이 된다면 네. 그렇게 빠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김여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측을 하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 정세연. 그래서 4월, 5월 말씀하셔서 예컨대 2월 10일 날 토요일 날 이것이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따져보면 한 4월 10일에서 5월 초 이때 정상회담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글쎄, 기다려볼까요?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특정해서 좀 기사거리를 만들고 싶겠지만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해서 맞췄다고 그러지만 네. 그거 어쩌다 맞은 거예요. 어쩌다 맞은 거고. 아니 근데 계속 직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동선만 봐도 다음 단계는 뭐다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되지 않을까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 글쎄 그 정도 해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리고 결국 이것은 이제 남북관계 급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일본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이 좀 도와줘야 남북관계가 훨씬 더 빨리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부터 사실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거를 말을 하려고 오는 거다. 뭐 테이프 커팅하는 데 서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그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펜스 부통령의 이 소위 언사가 네. 조금 이 불길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내 정치적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펜스 부통령, 예. 트럼프 미국 안에. 대통령이. 예.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 주도의 압박과 제재를 좀 오랫동안 해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성과를 못 냈어요. 북한이 손을 안 들었어 지금. 네. 그러면 압박과 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은 못하지만 내막적으로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남북 대화를 잘 해가지고 특히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미국 대화 내지는 미국 핵 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을 차려준다고 해도 거절 필요는 없는 거지. 응? 예. 어쨌건 미국 미국으로서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누가 차려주는 상이 됐건 간에 예.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로 상을 차렸건 간에 예. 차렸건 또는 한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겸상을 차려주건 간에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이 이니시어티브를 장악할 수 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쁘지 않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4일날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의 그 대화를 합의하고 고위급 네. 회담 합의를 하고 예. 전화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남북 대화 100%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과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 예, 또 했고 예. 10일날 그러니까 9일날 그 고위급 회담 조명균 장관하고 리성건 예. 위원장이 만난 거기 그 회담 후에도 10일날 통화했을 때 예. 그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져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핵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가 열리면은 나쁠 거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떠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만나가지고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북한 정부의 퇴로를 막지 마라. 네. 뭐 만나자면 만나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직접 대화의 어떤 단서가 마련되면 네.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두고 보자는 식으로 말이 바뀐 것 같아요. 응? 만날 용의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두고 보자. 그건 없지만 만날 용의가 아니 두고 보자 했고 예. 틸러슨 국무장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두고 예. 보자 했고 예. 오늘 오전에 북한의 외교부 외무성에서 또 성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뭐 미국하고 꼭 만날 대화를 할 생각이 필요는 없다고 없다. 생각한다고 예.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먼저 구걸하는 식으로 만날 생각은 없다. 아. 그런데 체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북한의 체면. 북한이 체면을 얼마나 따집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약자기 때문에 이렇게 체면을 따져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주거나 다리를 놔주면은 네. 뭐 펜스 대통령이 뭐 도망갈 것까지는 없지.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 사이에 무슨 얘기가 되거나 네. 김영남 위원장과 펜스 부통령 사이에 뭐 밀도 있는 또 심도 깊은 그런 대화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네. 그 정도 인사 외교하고 네. 그 이후에 남북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여건 조성 같은 것을 해나가는 것을 미국이 뭐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일본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이제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는 좀 뭐 지켜보자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북한이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할 거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된다. 이 얘기를 또 했거든요. 아베하고 만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입장이 왔다 갔다. 물론 이제 틸러슨 장관은 계속 이게 수미일관하게 그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펜스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좀 그래서. 북한이 손을 안 들었어 지금. 네. 그러면 압박과 제재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은 못하지만 내막적으로 막 그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남북 대화를 잘 해가지고 특히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미국 대화 내지는 미국 핵 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을 차려준다고 해도 거절 필요는 없는 거지. 예. 어쨌건 미국 미국으로서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누가 차려주는 상이 됐건 간에 예. 자기들이 압박과 제재로 상을 차렸건 간에 예. 차렸건 또는 한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는 겸상을 차려주건 간에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이 이니시어티브를 장악할 수 있으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그러니까 4일날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합의하고 고위급 네. 회담 합의를 하고 예. 전화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더니 남북 대화 100% 지지한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과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 또 했고
10일 날 그러니까 9일 날 그 고위급 회담 조명균 장관하고 리성건 예. 위원장이 만난 거기 그 회담 후에도 10일 날 통화했을 때 예. 그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네.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져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핵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가 열리면은 나쁠 거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떠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만나가지고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한국 정부나 북한 정부가 그 네. 4월 10일 날 정상회담 합의 발표를 하고 예. 6월 12일 날 올라가기로 했다가 하루 늦어서 13일 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셨지만 예. 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6월 16일 날 그게 김일성 주석이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미국도 받고 우리도 받고 수락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정상회담 준비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예.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 합의를 하기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기로 했었습니다. 정상회담을. 네. 근데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와, 시간이 짧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물론, 뭐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뭐,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는 근데 뭐 잠을 안 자고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준비는 다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9일 날 7월 9일 날 낮 12시 방송으로 7월 8일 날 새벽에 김일성 주석 사망 서고 보도가 나와서 허망하게 됐지만 그때 한 달 준비해 보니까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0년 정상회담은 2달 준비했고 네. 2007년 정상회담도 그때도 그 정도 시간을 두고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 과정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만약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진다. 좁혀진다 할지라도 예. 나중에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뭔가 좀 절차 문제, 그다음에 장소는 언제 올 것이냐, 시기는 언제로 오느냐 등등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란다면은 뭐 원래야 무슨 뭐 4월, 5월. 4월, 5월. 아니 글쎄, 예. 4월, 5월 단정이 아니라 예. 이번에 그런 쪽으로 얘기가 시작이 된다면 네. 그렇게 빠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수행을 하다시피 하는 동생을 보내는 거 보면 예. 금년 초에 연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북한식 화답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식 화답이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도 한번 얘기를 직접 내 동생하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예. 봅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부부장과 단독 회동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좀 됐습니다. 글쎄 모양새는 그 단독 회동 글쎄 그건 조금 예. 그렇게 되면 김영남 단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얼마든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예. 있죠. 예. 얼마든지 대표단 전체가 모인 그럼.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야지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오는 건 오는 거지만 지금 올림픽은 올림픽이지만 이른바 이제 김여정 역할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당에서는 그렇게 관측을 하더군요. 글쎄, 그건 너무 좀 성급한 거고. 예. 너무 성급하고, 이쪽에서 그쪽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뭔가 애둘러서라도 얘기를 하면, 네. 뭐, 그 문제는 앞으로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계속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정도만 얘기가 돼도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상회담을 그 전에
설례를 보면 네. 최소한도 2달은 준비를 해야 대단한 두 달은 준비를 해야 좀 뭐랄까 제대로 된 회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년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나서 2달 있다 했거든요. 그 북한 체제 최고 권력자 집안 안에 혈육이 오는 것은 처음 있는 처음이죠. 일입니다. 네. 장관님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뭐 혈육이라는 게 뭐 손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그다음에 뭐 동생들도 많이 있으면은 뭐 그 중에 하나면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네. 지금 위에 형이 하나 있죠. 김정철이라고. 김정철. 근데 이게 바로 밑에 동생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오면서 제1부부장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부부장은 많아요, 당에. 예. 당에 그러니까 제일 부부장이면 우리로 치면 응?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장관보다 높지. 장관보다 높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보다도 지금 서열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김영남, 김여정, 최희, 리선권 이렇게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마 내일 이제 뭐 비행기로 올지 뭐로 올지 모르지만 내리는 순서가 그게 바로 이제 권력 서열인데 내리는 순서가 권력 그렇지. 서열이다. 네. 아. 그런데 그 제1부부장이라고 그 격을 높이고 네. 동생 그 유일한 동생을 보내고 실제로 좀 당에서 일을 하고 김정은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을 보낸 거 보면 네. 이건 그냥 그 고위급 대표단에 그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아,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소위 뭐랄까 메시지가 상당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 김여정의 방남 자체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냥 얼마든지 예. 김영남 위원장은 이제 상징적인 국가 예. 수반이니까 그건 다른 나라 여기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예. 국가 수반들하고 이제 동급으로 좀 그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는 거고 네. 친동생을 이렇게 보내고 더구나 지근거리에서 거의 그야말로 을 드리냐면요.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김여정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측을 하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 정세연. 그래서 3월, 5월 말씀하셔서 예컨대 2월 10일 날, 토요일 날 이것이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따져보면 한 4월 10일에서 5월 초 아이고. 이때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 거 글쎄, 아니냐. 기다려볼까요?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특정해서 좀 기사거리를 만들고 싶겠지만 내가 아무리 예언을 해서 맞췄다고 그러지만 네. 그거 어쩌다 맞은 거예요. 어쩌다 맞은 거고. 아니 근데 계속 직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동선만 봐도 아 다음 단계는 뭐다 이런 게 이제 예측이 되지 않을까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 글쎄 그 정도 해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리고 결국 이것은 이제 남북 관계 급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일본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좀 도와줘야 남북 관계가 훨씬 더 빨리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부터 사실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우리는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거를 말을 하려고 오는 거다. 뭐 테이프 커팅하는데 서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그널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 펜스 부통령의 이 소위 언사가 네. 조금 이 불길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내 정치적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펜스 부통령과 예. 트럼프 미국 안에. 대통령이. 예.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미국 주도의 압박과 제재를 좀 오랫동안 해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성과를 못 냈어요.